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수학교육과에 오랫동안 근무했다가 명예교수로 현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선시대 때 우리 영토가 압록강, 두만강으로 고정되어 500년 동안 고정되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때 영토가 계속 500년 동안 변해 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중요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92년 이제 조선이 개국했을 때 피하 양계 지도를 그렸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있어서 약간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1400년쯤 넘어서서 조선 여진 국경 경계도가 그려졌고, 그 다음에 1673년도에 김수홍의 조선팔도 고금 총남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토, 그리고 마지막에 조선이 망할 때 대동여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그 영토가 넓은 것이 피하 양계 지도이고 가장 작은 것이 대동여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피하 양계 지도에 그가 가리키는 국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가 피하 양계 지도 설명하기 전에 역사적인 것을 간략히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는 지난 5,000년 동안 수많은 여러 국가가 탄생했다가 다시 또 사라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조선 말기에는 78개 국가가 존재했다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세종대왕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고려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왕조가 태어나면은 반드시 이제 그 행정 개편을 해요. 그리고 지명들도 바꾸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이제 왕조 중에서 통일신라, 고려, 조선왕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선왕조가 멸망했을 때 우리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통치했던 일본 일제가 있었는데, 이런 그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적마다 항상 행정 개편을 했어요. 지명도 바꾸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 영역도 다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일본은 조선과 만주 지역을 이제 차지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1592년 임진난 때 처음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이때 우리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남해바다에서 그 수군들의 활약과 의병들이 각지에서 일어나서 목숨 바쳐 싸웠고,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와서 도와줘서 일본은 이제 조선 정벌을 실패하게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넘어가야지 될 것이,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을 그 이제 일본이 조선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그런 뜻으로 임진왜란이라고 그러지만, 그 일본은 사실은 조선정벌이라고 명칭을 하고 중국은 항해 원조 전쟁이다, 이렇게 명칭이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실패를 했지만, 일본이 1894년도에 그 한반도의 충청 지역에서 청일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가볍게 이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으면서 제1조가 무엇이냐? 제1조가 조선은 독립국이다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그냥 우리 조선 사람은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됐다, 속국이 아니라, 그런 뜻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드디어 내가 임진왜란 때 조선 정벌을 실패했지만 조선은 그냥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그냥 바로 합병은 못했죠. 한참 걸렸죠. 1905년, 1910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갔는데 이때 이제 대학 교육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대학 교육이 사실은 조선은 성균관에서 사서삼경을 가르치는 대학 교육이 있었지만 일본은 1877년 동경대학이 서양식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양식으로 수학, 물리, 공학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수학 학사가 나왔어요. 대수학, 해석학, 의상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죠. 근데 이제 조선은 초등학교 수준의 이제 이제 그런 산술 정도, 산학 정도에서만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그냥 조선의 지명들 이런 것들을 맘대로 바꿔놓은 거예요. 장백산도 사실은 조선 고지도에 보면 장백산과 백두산이 있는데 지금의 백두산은 조선의 장백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바꿔놨어요. 예,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보면 이제 조선의 북방 영토 고지도들이 피야 양계지도, 피야 양계지도는 아마 태조 이성계 때 그려졌을 거예요. 조선 여진 양국 경계도는 이제 여진족이 이제 정식으로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태종 때나 세종 초 그때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673년에 조선팔도 고금도가 그려졌고, 마지막에 1861년쯤에 대동의 지도가 그려졌어요. 그래서 일제는 이 대동의 지도를 가지고 조선의 영토 역사를 설정을 해서 식민 역사를 만들어 나갔죠. 먼저 오늘 그러면 피야 양계 지도를 한번 보죠. 피야 양계 지도. 피야 양계 지도는 서북 쪽에 보면은 사실은 저 밑에는 이제 조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경계가 이제 서북 쪽에 지금 이제 요령성 쪽에 있어요. 요령성 쪽에는 사실은 어느 나라라는 명나라라는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몽고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 야라섬이 있어요. 야라섬이 사실은 어느 섬이냐? 야라섬이 사실은 이게 지금의 사할린섬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그릴 때 요령성이 몽고 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선은. 이제 저 북쪽은 몽고 땅이라고 했지만 요령성은 이제 몽고 땅도 아니고 명나라 땅도 아니다. 조선 땅인데 강제로 이제 명나라한테 뺏긴 거기 때문에 글자를 안 써놓은 것 같아요. 이제 서북 쪽에 피야 양계 지도의 서북 쪽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쭉 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책들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명나라 쪽하고 목책들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목책이 맨 밑에 이제 봉황성 변문이 있는데 지금의 봉황성 변문은 압록강 넘어서 한 100리 정도 가면은 봉황성 변문이 나와요. 그래서 봉황성 변문이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책문이 있고 그 위엔 조명 책문, 그다음에 책문들이 쭉 있죠. 그래가지고 6개의 책문이 쭉 있어요. 맨 꼭대기에 영액 과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 이제 몽고와의 몽고는 그때 이제 북원이에요. 북원과의 책문도 5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원과의 책문들을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우선 요거 지금 책문들을 한번 보죠. 실질적으로 책문이 어떻게 새겨놨는가. 실질적으로 책문들을 보면은 맨 밑에 이제 봉황성 변문이 현재의 변문진이에요. 조명 책문은 대흥진이고, 호합 과문은 감장진이고, 기념탐문은 영릉진이고, 토종문은 청원진이고, 영해 과문은 서봉진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책문들이 6개가 쭉 있으면서 여기에 목책을 쭉 세워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이 임진왜란 때까지 이 책문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들을 보죠. 북쪽들도 보면은 북쪽에 여기에 이제 이제 몽고하고 책문들이 있어요. 저 의등문이 있고, 의등문은 현재 장춘시 북쪽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흥몽소문이 있고, 소몽제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흥몽소문은 지금의 이제 공주령시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공주령시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몽제구문은 사평시 여기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이제 고지도에 조몽 책문이라고 했는데 고지도에 책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요것은 지금 이제 천두진 요 지역이 하나의 책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약불락과 하문이 있어요. 여기 오라성. 오라성은 조선 땅이에요. 요 길림시도 조선 땅이죠. 그래서 길림시 북쪽에 오라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오라성은 원나라 시대 때나 고려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오라총관 목국등이 근무했던 청사가 있는 지역도 여기에요. 이게 그러니까 목국등이 근무했던 오라청사가 있던 데가 바로 조선 초에는 조선 땅이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고지도에 그려져 있죠. 좀 더 우리가 오라성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이 오라성이 이제 요게 현재 이제 길림시가 이 지역인데, 길림시 북쪽에 오라성이 있어요. 오라성에 이제 사실은 목국동 오라청관 목국동의 청사는 요 지역에 있고, 여기가 이제 오라가 있고, 여기 사실은 윤관의 길주성이 이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고려 때. 그리고 여기 이제 책문이 약불락 과문이 있고, 의등문이 있고, 그 다음에 흥몽소문이 있어서 이 북쪽에는 이제 몽고 북원이 차지했던 거고, 남쪽은 조선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지명들이 전부 몽고 원나라 때 지명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마교자에다 나팔라자에서 검은 나팔 부대가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등자촌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것이 이제 공주령시인데, 등자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탔을 때 말 한 장을 갖다 등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몽고 시대 때, 원나라 시대 때 말 한 장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이제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흥몽소문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검은 작은 말이 많이 있었던 데고, 여긴 작은 말이 있었던 소몽제구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다 이 북쪽의 이름들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지명 책문들이나 지명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디냐? 요걸 한번 보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가 오라성이에요. 요 남쪽에 여기가 이제 현재 길림시죠. 여기가 이제 의등문이 카륜진이고, 카륜진 여기가 이제 의등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을 이제 이걸 의둔화. 의둔이라는 것은 의리가 있었던 데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어째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불락 가문은 백기진이 있었고, 몽고역은 법특진이고, 택공이역은 이제 대파진이고, 그 다음에 약불락역은 대구흠 만족진이고, 개캅성은 이제 전둔촌이라고 여기 있어서 여기가 이제 오라성이에요. 요 지역이 역사적 고구려 시대나 고려 시대나 몽고 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군사적으로. 요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오라성이죠. 오라성은 이제 송화강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두 개로 갈라져. 이쪽에 큰 걸로 갈라지고 이쪽에 작은 걸로 갈라져서 쭉 갈라서 여기 이제 합쳐져요. 여기 합쳐지는데 요 지역을 갖다가 오라송이라 그래요. 오라송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명들이 있어요. 궁통촌, 요거는 목국 등이 근무했던 오라 청사가 있던 지역이요. 그다음에 궁통촌, 아니 관통촌은 그리고 궁통촌은 이것은 궁이라는 것은 그 동명왕을 뜻하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동명왕과 통하는 그런 동네다 그런 뜻이라고 보고 요게 이제 오라가촌이라고 있죠. 오라가 이제 요 한자가 이제 사실은 바뀌었어요. 원래 우리 조선에는 나팔나자인데 요렇게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하여튼 검은 나팔 부대가 원나라 때 있었던 데다 그런 얘기요. 여기에 또 이제 그 오라 고성 유지가 있는데 요 오라 고성 유지가 그 윤관의 길주성이라고 생각해요. 윤관 길주 그러니까 윤관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길주성 있고 맨 가장 동북쪽에 공엄제에 있는데 길주성이 요 지역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길주성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자, 길주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길주성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자를 갖다 이렇게 파놓죠. 그래가지고 여기 해자가 그대로 아직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둘레가 바로 4020m, 4020m는 그러니까 길주성의 둘레를 갖다 670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한 간은 6m로 해서 하면은 그 670간이면 4020m가 딱 나와서 요거 역사적인 기록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윤관의 길주성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양기제동에서 지도 중에서 가장 동쪽에 섬을 하나 또 그려놨어요. 섬을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도광, 섬은 넓으나 수 34읍 설치, 그러니까 34개 읍을 설치하고 상, 유, 여지. 그래서 오히려 설치했으나 그 빈 땅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두만강 있고 흑룡강 동쪽에 섬이 큰 섬이 있는데 그 큰 섬을 갖다 우리 조선은 야라라고 해놨어요. 야라라는 그런 게 표시해놨는데 여기 군대도 있어요. 그리고 34개 이제 읍을 설치했는데 이게 그 중에 3개밖에 안 나와요. 3개밖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산린섬에 34개 읍을 조선이 이제 설치했는데 그 중에 이제 고고등자, 강거우자, 우지미라는 것은 이제 아마 이제 이쪽 지역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거우자는 이쪽 강하류에 이쪽일 것 같은데 고고등자는 하여튼 높은데 어딘지 뭐 그 이름으로는 알 수가 없고 대략 이제 그 한자 뜻으로 보면은 우지미는 끄트매기. 그 다음에 이제 강거우자는 여기 강이 있는데 강의 하류, 지금도 여기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요 지역인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공엄지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현재 쌍화산시가 있는 건데, 세종지리지에 보면 공엄지는 그 경원부 북쪽 700리에 있다. 그래서 경원부가 이쪽에 있는 이제 우스리스크 이쪽 지역이 다 경원부인데 거기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길게 거의 곧게 난 그 역참로는 요 길밖에 없어요. 동쪽으로도 뭐 있는데 그건 뭐 제대로 이제 역참들이 없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그 가는 길에 딱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이드운, 영가사오리참,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동사오리참, 그 다음에 경원, 소다로 이런 것들이 거리가 딱딱 맞아. 그런 지역에 군사 지역이 딱 있던 거예요. 좀 더 이것을 갖다가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조선 초의 영토가 대략 이렇게 이제 흑룡강 이쪽 그 조선이었고
이쪽에 이제 이쪽은 그러니까 책문을 여기까지만 5개 mon고하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악불락가문, 의둔문, 흥몽소문, 그다음에 소몽제구문,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쭉 해서 6개의 책문에서 맨 밑에 봉황선 변문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의령성은 이제 사실은 명나라한테 뺏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책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에 있었던 사군 육진과 조선 왕조 국경 영역.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이제 한 5년 이상 고지도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책인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위상수학을 활용하면 그 고지도가 가리키는 지역을 갖다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세종대왕의 사군 역진이 이제 이제 연해제와 만주에 있었다는 거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백두산 지금의 백두산은 조선의 장백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두산은 사실은 경박호 북쪽산 모공산이다라는 것들도 이제 밝혀 놓았어요. 예. 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책 제목은 저렇게 충격적으로 써놨죠. 조선초 동북면 북방 국경은 흑룡강. 사실은 흑룡강 이쪽이 이제 흑룡강이 조선의 그 동북 쪽에 그 국경이죠. 예. 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